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이번 달 테마가 있습니다. 이번 달 테마는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같이 한 명이 후원을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같이 후원이 바로 나오는, 여러분께 스트릿 사이트에서 스탑이 잘 안 되거나 세일이 잘 안 되는 또 약간의 그 요령이, 차라리 중고등학생들이 세울지라도 한 명이 스탑을 하면 그 근처에 같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서지면서 존이 형성되거든요. 그 존과 같은 맥락으로 존을 써서 이제 다 같이 약간의 이제 우리 또 이렇게 버틴다는 느낌에서 버려서 존버. 절대 그 존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 같이 함께 존을 형성해서 버틴다 이런 느낌이 좋은 거지. 영어로 이렇게 어떤 fucking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존버. 왜 이 존버라는 단어를 택했냐? 실제로 성공한 많은 비즈니스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버티기,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버티는 것이 비즈니스의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많은 비즈니스의 성공자들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8월 28일이 저희 회사에서 일한 지 딱 7주년, 그러니까 2014년 8월 28일에 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딱 7주년, 기간으로 치면 8년을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하면서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뭐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순탄하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유익하고 쉽고 편안한 길로 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유독 힘들었고, 유독 불합리하고, 유독 불리하고, 유독 불편한 과정들을 더 많이 겪었다고 저는 사실 자부합니다. 앱마케팅이 또 제가. 근데 그게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저희를 지금까지 하게 된 건데, 사실 저희가 나름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던 거지만 결국은 존버를 한 거예요. 존버를 잘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학적으로 또 기업을 운영하는 관점에서 또 이번 달 특히 존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해야 될지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주고 싶은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톡테일 패러독스입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 그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은 제임스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인데, 그 분의 이름을 딴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은 지금 뭐 금융업계라든지 심리업계라든지 이런 사업 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이 스톡테일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군인이셨는데, 공군 군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베트남에 잡혔다가 8년간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분이에요. 이분 얘기 혹시 아시는 분? 이분이 그 8년 동안 가로 30cm, 세로 90cm 밖에 안 되는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요. 제가 본 내용으로는 팔을 뒤로 묶어서, 팔이 뒤로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뒤로 든대요. 들어서 앞으로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역시 우리 회사 클래스는 역시. 그래서 이제 엄청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인데, 이분이 이제 왜 유명해졌냐면 good to great,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을 위대한 것의 가장 앙숙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기업들을 탐구하고 쓴 짐 콜린스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실제로 그 짐 콜린스가 스톡테일 장교님을 짧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오면서 또 그분이 더더욱더 유명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그 8년간 버텼을 때 정말 못 버틴 사람들은, 아까 누군가 얘기했지만 무조건적인 낙관론자들은 못 버티더란 거죠. 이제 포로 잡혔지만 오는 부활절에는 풀리겠지, 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나가겠지, 우리는 잘 될 거야 했던 사람들 못 버티더란 거예요. 정작 거기서 진짜 버틴 사람들은 물론 희망을 버리진 않죠.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실에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해내갔던, 냉철한 현실에 대한 직시와 미래에 대한 낙관을 건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존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톡테일 패러독스란 말은 합리적 낙관주의라는 단어로도 재해석이 되고, 지금 많은 기업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약간의 냉철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들에게 자주 쓰이는 단어와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갑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진정한 존버인데,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번 달 어떻게 존버를 할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존버를 잘 하려면 부정적 정서 혹은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정적 정서 혹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액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존버를 못합니다. 이때까지 봐왔고 늘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그런 분들이 존버를 못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에서의 나름 근거들은 나름 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미래를 부정적으로 점치는 이유는 컨트롤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이거나 아니면 부정적 타인들이 이제 그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데 탁월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굉장히 적절해요. 그런 얘기들 적절하고 말이 돼요. 그런데 사실 거꾸로 얘기해보면 부정적 상황이 아닌 거꾸로 성공적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상황이 바뀌면 성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이 거짓말이란 거를 모두 다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곳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곳에 성공하지, 상황이 부정적이라서 상황을 바꾸면 성공한다는 거는 물론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거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할 바에는 로또를 사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아무런 인풋 없이 행운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 지금 현재를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람이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됐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그 상황에 가서도 역시 잘 안 되는 이유를 부정적 상황이나 부정적 타인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은 부정적인 조언을 형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버를 잘하려면은 말 그대로 그런 부정적 정서나 부정적 상황을, 부정적 인식을 하는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왜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 인식했나요? 라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 대표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회사 시스템, 그리고 뭐 이런 코로나 상황, 한국 경제, 대통령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대요. 근데 정작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존버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 정서를 잘 가지지 않는 요령들이 있습니다. 부정적 정서를 가지지 않는 요령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나간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지나간 일에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해? 물을 쏟았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걸 빨리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뭘 또 빨리 잊어버리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빨리 포기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코로나 2.5 단계 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강영민이 엠마케팅 대표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포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거기서 오는 정서를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존버를 잘하는 사람은 부정적 정서를 멀리 할 줄 알고요. 존버를 못한 사람은 그 감정을 오랫동안 곱씹게 됩니다. 이번 한 달간 여러분 스스로가 부정적 정서 혹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얘기들과 좀 거리를 두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절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솔깃하고 달콤하고 합리적이고 들을 법하고,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혜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바른 말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론 그 안에 바른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제가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so what? 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는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제가 하는 얘기 그래요. 그러면 그 좋은 제안을 가지고 저랑 함께 문제를 찾아가시지 않겠냐는 거죠. 왜? 나는 문제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은 문제를 찾지 않고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그렇지 않더라는 거를 저는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부정적 정서와 멀리라. 오케이? 예전에 제가 또 이게 제가 제 평생에도 하나 되게 뇌리에 남는 기억인데 2011년 2011년에 그때 한참 페이스북이 한참 유행일 때 제가 유튜브를 공유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아는 감독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이 되게 좀 기분 나쁠 정도로 아이고 지금 이 시대가 스피드 시대고 사람들이 사진 착착착착 넘기면서 정보를 바르게 습득한 시대, 누가 5분 10분 영상을 보고 앉아있겠냐고. 지금 되게 잘못 보시고 있다고. 제가 깨갱해 가지고 아 그래요? 왜냐면 그때 제가 했던 아이디어는 개인 영상들을 올려서 개인 영상들 스토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는 그 영상 커뮤니티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건 안 했지만 그래도 영상이 뭔가 이렇게 뜰 거다 이런 느낌이 나눴던 건데 그분이 대단한 소리 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서 그렇군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정서랑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만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앞에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야나두의 그 대표님이 김민철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세바시 있죠. 세바시에 나와서 했던 강의가 인상 깊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으셨대요. 무슨 신문, 자기는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안 됐대요.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오래 걸렸대요. 그리고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무기력감이라는 게 확 오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게 무기력감이에요. 저는 무기력감을 당해본 적도 있고 지금도 무기력감이 막 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무기력감이 와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더래요. 제가 무기력감이 그렇게 와서 한 달을 집에서 진짜 나가지 않고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알고 제 친구가 카페에 찾아왔는데도 집 밖을 안 나갔어요. 와, 그 정도면 제가 진짜로 무기력감이 심하게 빠졌군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게임만 했어요. 그 게임을 하다가 잠이 오면 자고, 자면서 일어나서 게임하고, 또 그러다가 한참 필살려고 하다 잠이 오면 자고 일어나고. 제가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제가 재밌는 일화는 제가 잠이 올 때 자니까 새벽 한 1시 2시 자더라고요. 일어나서 게임하다고 하다가 또 잠이 올 때까지 하다가 자면은 새벽 2시에 자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자는 시간이 1시, 2시, 3시, 4시, 나중에 아침 6시, 7시, 8시, 9시, 10시. 제가요, 집에는 한 달 있었는데 시차로는 3개일 줄 했어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무기력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김민철 대표가 그 무기력이 왔을 때 했던 게 있대요. 다른 건 몰라도 이빨을 매일 3번 이빨을 닦았대요. 경상도말로 이빨 쳤다고 하죠. 양치질을 하루에 3번 하는 것은 어기지 않았대요. 다른 건 몰라도 양치질을 하루에 3번. 근데 그걸 꼬박꼬박 하면서 그게 조그만 힘이 되고 그걸 조금씩 컨트롤하게 되면서 자신감과 무기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한테 자주 얘기했단 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있잖아, 결과는 결과는 어쩔 수 없어요. 잘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 실제로 독일 나치 밑에 있었던 실제로 유태인 분이 실화를 겪으면서 썼던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그 어떤 심리학이 아예 만들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책이고요. 그 독일 나치의 그 완전 그 죽음, 실제로 생체 실험도 하고 인간을 죽인 시체를 가지고 장판을 만들고 머리카락 가지고 뭐 하여간 그 참 입에 담기 힘든 참담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그리고 살아남을 정도도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배를 한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삶의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삶의 부정적 요소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삶을 부정적인 상황과 고난을 긍정과 건설적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앞서 말한 그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분도 그 독방에서 갇히고 정말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으면 내가 솔직히 잘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극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해야 되는 것들에 집중했고, 심지어 죄수들끼리 얘기하는 것들 녹음을 하니까 암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내가 이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왔대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서 암호도 만들고 고문을 견디고 옆에 사람 독려했대요. 실제로 스투테일 분은 미국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장교로서.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는 그냥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필드에 가면은 물론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오늘 필드에 갔으면 부정적 상황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지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한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나간 시민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한 시민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끔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시민이 갑자기 너무 심하게 네거티브하게 할 때 그 속상한 마음, 태도를 어떻게 찾으셨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내 심리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싶죠.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지나간 시민분들 기억을 잊어버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시민 한 분 한 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게 되게 존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냥 막상 낙관주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존버가 아니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래적 의미를 담아라입니다. 미래적 의미를 담아라. 이게 뭐 말을 제가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지어낸 겁니다. 미래적 의미를 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시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딱 알 거예요. 언젠가 내가 책을 쓴다면 내가 지금 이 세일즈웍스에 있는 기간 혹은 오늘을 혹은 이 시점을 나중에 책을 쓴다면 어떻게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쓸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내가 어떤 스토리를 쓸까? 내가 영업이라는 책을 쓴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쓸까? 내 미래적 성취와 목표에 대한 미래적 의미를 내가 담는 거예요. 그 미래적 의미를 가지면 여러분 되게 삶이 달라져요.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내 삶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 나중에 자식이 내가 올려놓은 페이스북 사진이나 내가 했던 어떤 영상을 보고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내가 내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까? 영화로 만든다. 지금 내 이 순간을 어떻게 적을까? 나는 어떤 캐릭터일까? 나는 성취할 것이 무엇일까? 나는 내 인생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어떻게 적을까? 내 자녀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 삶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은 존버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톡테일도 나중에 자신이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그러고, 죽을 수용소를 만든 사람도 나중에 자신이 그런 심리학을 계속 연구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될 것을 상상했다고. 가르치는 것, 이 지금의 경험을 나중에 가르치는 것을 상상했다더라고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지는,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갈지는, 오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오늘의 현실을 미래적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넓은 관점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존버를 합니다. 존버를 할 수 있으세요. 저한테 굉장히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칸다 포에버 운명하신 거 아시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분 그 배우가 좋아서 그 배우가 나온 다른 영화를 뭐 챙겨보고 막 그랬었는데,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언맨이 죽잖아요. 다 보셨죠? 엔드게임 안 보셔서 지금 스포하는 걸로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언맨이 죽거든요.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울컥하는데 굉장히 감정이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얘기하잖아. 이제 쉬어도 돼 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제가 내 인생에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오늘 하루를 사는 약간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겪는 시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가 겹치고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막말로 타이언 씨도 지금 또 있고, 오늘 필기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셧다운 해야 될지도 모르고, 원래 우리가 전 400명에서 지금 사람이 줄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줄 수 있을지 더 많이 더 늘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언젠가 제가 나이가 50대 60대 돼서 이 순간을 기억할 때 의미 있고 그 스토리 책에 쓸 만큼 새로운 시도도 해보면서 쓸 만큼의 시간으로 저는 만들고야 말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털어버리고 이번 달 저는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존버 할 겁니다. 존버 할 겁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싸운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기는 거라 하잖아요.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지만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버팀은 성공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아르바이트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동료형한테 곁들인 말로는 한국에 지금 대략 한 17만 17만 정도 되는 가게가 아르바이트생을 안 쓰기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 가보시면 여기 키오스크나 무인 많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은 사업체도 많은데 정작 대학교는 지금 온라인 강의로 돌리고 정규직은 더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면 2, 3일 만에 지원자가 왔다면 지금은 하루 이틀 만에 엄청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선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필드를 갈 수 있으면 필드를 가서 세일즈를 하면 되고, 필드를 못 가게 되면은 회사는 어느 정도 보너스를 세팅해 줄 겁니다. 결국은 그나마 우리 회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회사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롤러테도 가도 되고, 정 안 되면 저랑 마스크 비누 하셔도 되고 뭐든 하면 됩니다. 저랑 유튜버 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의미를 부여하고 존버를 하는 우리가, 존버를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굿 그레이트,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 훌륭한 그룹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되고,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기를 기록하고 회자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테마 뭐라고요? 존버입니다.